지금 BDM과 네비올로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어떤 걸까요? BDM. 나는 BDM 뭐예요? 미국 거고요. 미국이라고? 미국 메룰로예요. 아 그거야? 있잖아. 최근에 먹었는데. 용평 블라인드 테이스팅 첫날 아침 7시 반에 출발했는데 12시에 도착했어요. 4시간 반 걸렸어요. 연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서 와인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우도 같이 왔어. 여우도 4시간 반 동안 차 안에서 힘들었고 여우 출세했어. 강원도도 오고 옛날엔 차도 못 탔는데 여기 같이 오신 원장님이 블라인드로 디켄팅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항상 와인을 먹을 때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서 먹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뭐 자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되게 꽂혔던 게 지난번 8월달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와인 맞추기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블라인드로 따라주셨는데 숙성됐을 때 나는 향이 좀 많이 나고 이 와인의 힌트를 좀 주세요. 이거는 먹지 않고 냄새만 맡으면 알 수 있는. 전 딱 먹어보고 일단 첫 번째로 철분 향이 너무 많이 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분 향, 그러니까 피 냄새 같은 거. 아 정말 피 냄새가 진짜 강렬하네요. 피 냄새요, 그치요? 9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닌감이, 촉감이 좀 있잖아. 건포도, 찐포도 같은 향이 좀 많이 나고 타닌감도 얘보다 좀 더 세고 방금 전에 땄단 말이야. 디켄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90년대인데 분명 이거 숙성이 좀 된 건데도 디켄팅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강건한 것 같고 미국인 것 같아. 미국의 90년대 올빈, 까쇼 베이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90년대 후반이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 초반까지는 안 갈 것 같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요 사이일 것 같아. 왜냐면 2010년, 2008년 이런 데에서 이 정도 숙성향이 나진 않는 것 같아. 림 컬러도 약간 좀 숙성되면 이렇게 약간 좀 갈색으로 변하잖아. 근데 달콤해, 그치? 체리, 라즈베리 이런 뉘앙스인데 과실은 답은 미국 까쇼가 맞대요. 빈티지는 어떻게 돼요? 96에서 99 사이였던 것 같아요. 거봐, 딱 맞췄잖아. 냄새를 맡으면 일단 이게 숙성됐을 때 카시오 베이스 보르도 블렌딩에서 맞아요. 나는 그 향이 딱 일단 나는데 네. 미국이냐 프랑스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아주 프랑스스러운 애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뭐예요? 와인은 어떤 와인이에요? 로버트 몬다비 리저브 96에서 99 보르도 블렌딩이잖아 이것도. 맞아, 다 몬다비가 원래 이렇게 철분 느낌이 강한가요? 얘 그전에도 맛이 이랬던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로버트 몬다비 리저브 90년도 올빈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철분향이 강했던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약간 철분향이 조금 가라앉았고 살짝 커피, 코코아 같은 향도 좀 나고 오크터치에서 나는 향들이 좀 나는 것 같아. 네. 있긴 익었는데도 오크 뉘앙스가 미국 네. 애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 그렇죠. 짙은 과일, 검은 과일 같은 포도향 그런 게 좀 나는데 그 속에서 약간 오크 향이 좀 올라오잖아. 복합미도 있어. 처음에 났던 향과 중간 한 20분 정도 지나서 났던 향이 좀 다르고 사실 로버트 몬다빌 리저브는 90년대 올빈이 가성비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 저희는 두 번째 와인을 먹고 있는데 두 번째 와인 요거 물음표로 쌌어요. 레드 와인인데 여기서 품종과 빈티지와 대륙 정도 맞춰보는 걸로. 이게 약간 약재향 같은 게 많이 나요. 한약향 같은 게 좀 많이 나는데 원장님은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미국스럽진 않고 냄새나 이런 거는 뭐라고 표현해주고 약간 이태리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 눅눅하고 낙엽 썩은 그런 느낌도 좀 이태리네. 있고 이태리라고 산지오베제 같아요. 좀 더 드셔보시고 판단해도 됩니다. 이태리 같긴 한데 네. 슈퍼 투스카는 아니고 산지오베제로 만든 BDM이거나 BDM이나 이런 걸로 찍은 근거는 뭐예요? 일단 그냥 처음 마셨을 때 일단 보르도 블렌딩 같지는 않고 처음 마셨을 때 느낌이 와닿는 게 일단 얘는 되게 산도가 좋다 이런 느낌인데 산지오베제가 산도가 되게 튀는 경우가 많아서 향이 왠지 이태리 느낌이긴 한데 이태리 느낌에서 산도가 튀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래서 그러기엔 타닌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헷갈려. 네, 네. 이게 좀 아하하하. 영한 건가? 근데 또 그렇게 영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BDM과 네비올로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근데 타닌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넷다 공통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를 이룬 것 같고 어떤 걸까요? BDM 나는 BDM 뭐예요? 미국 거고요. 미국이라고? 미국 메룰로예요. 아 그거야? 있잖아. 최근에 먹었는데. 콜롬비아 벨리 거고요. 워싱턴주 와인이에요. 왜 이걸 맞추기가 힘드냐면 미국 거 치고 알코올 도수가 13%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보기 중에는 미국 메릴로 몰빈이라는 게 보기 자체에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 그러니까 탄닌감이 너무 없어. 메를로인데 숙성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얘가 막 페트루스급의 뭐 메를로 그런 애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탄닌이 이미 많이 녹았어요. 이미 많이 녹아서 되게 약간 그러니까 맹맹한 원래는 느낌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바를로나 바바레스코나 BDM이 이 정도 익었으면 탄닌감이 이거보다 훨씬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한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와인을 정확하게 2주 전에 먹었어요. 같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와인이라는 거를. 이게 재밌는 거죠.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블라인드 점심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 오후 5시인데 두 병 다 먹고 세 번째 블라인드로 화이트 와인을 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블라인드. 세 번째가 아닌 네 번째 병이지 이제 저녁이 됐는데 삼겹살에 세 번째 블라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블라인드를 냈는데 이거 우리 다 이게- 이탈리아 북부 네비올로 찍은 이거 독일 얼굴 피노였어요. 보면은 지금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아는 지인분이 BDM을 가지고 왔는데 브레노 디 몬테치노 BDM이라고 그러는데 BDM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클래식한 생산자예요. 얘는 되게 약간 비온티 산티는 모던한 생산자고 이건 제가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또 우연히 이걸 가지고 왔는데 2012 빈티지고 11 빈티지예요. 지금 이 와인인데 탄닌도 엄청 뻑뻑하고요. 굉장히 강건하고 산도는 되게 높아요. 20년 이상 수정은 안 됐겠다, 10년 정도 수정이 됐겠다, 그거는 맞췄는데 이탈리아라는 것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맞췄었어요. 근데 BDM인지 몰랐어요. 전 바롤로를 찍었는데 이탈리아 와인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산자가 있고 너무 많은 지역이 있고 너무 많은 마을이 있고 너무 많은 다른 캐릭터를 가진 생산자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일어나서 골프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와인을 테라스에서 많이 먹었는데 앞에 다 나무가 있고 비가 오고 촉촉한 느낌,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향이 와인에서 나는 오프터치 이런 게 필요가 없어. 훨씬 좋아. 확실히 자연 안에서 와인을 먹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버질 CC에 왔는데요. 여기 해발 778m라고 써져 있잖아요. 버질 CC는 특징이 완전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페어웨이도 조금 좁은 편이고, 그리고 굴곡이 좀 심해요. 그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홀에서 같이 치신 분이 이글 기회를 놓치고 버디를 했어요. 나는 보기. 두 번째 홀 파3 123m. 잘 간 것 같은데 벙커다. 저희가 두 번째 홀은 전부 보기했고, 와이프가 원래 보기를 잘 못하는데 두 번째 홀에서 우연히 보기를 했어요. 네 번째 홀입니다. 400m 파4. 와, 나이스. 진짜 250m 이상 날리시는 것 같아요. 하야스 90 빈티지. 근데 진짜 투명하네요. 90 빈티지 샤또 하야스, 샤또네프 뒷바프 론 지역인데 그라나슈,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4도. 이게 색깔을 보면 피노 같잖아요. 이렇게 그라나슈인데도 색도 이렇고 굉장히 묽어요, 색이. 피니쉬가 엄청 파워풀하진 않고 타닌은 좀 많이 녹은 것 같은데 산도가 계속 혀를 좀 어느 정도 자극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노에서 나는 장미향 같은 게 좀 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야스 와인 서처가가 300이 넘어요. 한 4,500만 원 할 거예요. 90 빈티지 굉장히 희소한 빈티지고, 다음에 로크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와인만 보고 설명을 해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샤토네프 뒷바프는 론 지역이잖아요. 프랑스 론 지역은 그라나슈랑 시라 이런 품종으로 레드를 많이 만드는데 얘는 그라나슈로 만들었어요. 보통 그라나슈가 피노나 얘네들보다 탄닌도 훨씬 세고 향도 이런 향이 안 나요. 강하잖아요. 훨씬 강건하고. 근데 얘는 그라나슈로 만들었는데 피노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저는 사실은 얘는 정말 블라인드로 먹으면 거의 다 피노로 찍어서 다 틀리는 와인인데 되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론에서 그라나슈라는 품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공급량은 적고 그래서 되게 비싼 건데, 이걸 가지고 오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얘는 블라인드 안 하고 그냥 먹었어요. 굉장히 산도도 좋고 타닌은 굉장히 많이 녹아서 되게 부드럽고 실크 같은데 산도가 미세하게 계속 혀를 자극해주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그러면서 피니쉬가 굉장히 긴 그런 느낌이었고요. 감초 느낌도 나고, 그리고 참 장미꽃향. 사실 장미꽃향 이런 건 피노누아에서 많이 나는데 그라나슈 90년 올빈에서 이런 게 나는 와인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건 제 지인이 블라인드로 가지고 왔어요. 로크 니생 조지인데 마을 단위 와인이죠. 로크에서는 굉장히 좀 기본급 와인인데 제가 맞췄어요. 정확하게. 저는 브리그뉴 피노를 찍었고 마을도 맞춰보라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비오디나믹 농법, 자연 친화적인 그린의 느낌이 좀 떠오르는데 바이오다이나믹의 많거든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니생 아니면 주브리 샹베이땡 같다. 주브리 샹베이땡 같은 경우 좀 더 남성적 그 동물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그래서 얘를 딱 찍었는데 딱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프레르 로크는 도멘드라 로마니 공대 DIC의 공동 경영자를 했었고 2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은 최소 싸게 사도 60만 원, 뭐 5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리고 전 로크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블라인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맞추더라도 논리적인 추론 과정, 탄닌이 어떻고 산도가 어떻고 그리고 향이 어떤 뉘앙스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림 쪽에 어떤 색을 띠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기들을 지어 나가면서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틀리더라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 와인을 다 먹고 장작에 불을 비펴서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우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피곤하지. 여우는 여기 와서 1박 2일 동안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여우는 겁이 너무 많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요. 얘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되게 피곤해서 이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눈이 풀렸어. 얘가 여우 눈 감는 거 봐. 얘 너무 피곤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피곤해 여우야? 이제 자자. 저희는 용평에서 수많은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나왔듯이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로버트 몬다벨 리저브 96 빈티지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었어요. 이 와인은 전형적인 미국 까르베르네 쇼비뇽 베이스의 와인이고요. 메리티지 와인이에요. 메리티지 와인이 뭐냐면 프랑스 와인의 블렌딩을 쫓아서 만든 와인이라는 거고요. 미국은 와인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1970년대 60년대 와인 붐이 불 때는 프랑스 와인을 모태로 블렌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부르고요. 잔에 따르고 나서 첫 향을 맡았을 때 저는 피 냄새,
그러니까 철분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나서 오크터치나 과실량이 비집고 나오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익은 체리, 달콤한 라즈베리 뉘앙스가 났고 분명히 숙성된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와인이 나는 숙성향이 올라와서 이거는 미국 와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왜냐하면 탄닌이 아직 꽤 강건하게 있었고요. 90년대인 것 같고 달콤한 뉘앙스 좀 강했고요. 결국 달콤한 뉘앙스랑 강건한 탄닌 그리고 후반부에 올라오는 바닐라, 코코아, 커피 같은 뉘앙스로 미국 까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90년대 까쇼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걸 딱 오픈하고 나니까 제 말이 딱 맞았었어요. 결국 로버트 먼다비 리저브 96 빈티지였고요. 그러나 이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와인을 맞출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호주 시라즈 올빈에서 저는 미국 까쇼 올빈을 찍었다 틀린 경험이 있거든요. 와인은 시간이 꽤 오래 지나면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이 많이 묽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잘 만드는 생산자들은 품종의 한계나 특성을 초월해서 자기 캐릭터를 듬뿍 넣는 이들도 많고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생산자들이 있어요.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산자들이 있거든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맞추는 거는 사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가들, 심지어 와인 마스터들도 불가능해요. 다만 그것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 그 안에서 추론 근거가 중요한 것이고 서로 근거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그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튼 로버트 몬다비 리저브 올빈은 제가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고 네이버 와인원 카페에도 여러 번 썼던 와인이에요. 저도 1990년대를 많이 테이스팅 해봤고 이게 몬다비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브루더 블렌딩을 잘 만든 미국 메리티지 와인이거든요. 전형적이라서 공부하기도 좋은 와인이고요. 꼭 추천드립니다. 해외 서처가는 90년대 빈티지도 160불에서 200불 정도 사이고요. 영빈보다는 90년대 빈티지를 드시길 추천드려요. 영빈은 사실 미국 와인이 다 그렇듯이 정말 달콤한 뉘앙스만 나다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재밌었는데 바르비 BDM 2012 빈티지랑 비온티 산티 BDM 2011 빈티지 비교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어요. 사실 둘 다 어떤 와인인지 모르고 가져왔는데 둘 다 합의를 보고 가져간 게 아닌데 우연히 이게 딱 맞았던 거죠. BDM은 브렐로 디 몬텔치노의 약자인데요.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요. 저도 사실 이탈리아 와인은 잘 몰라요. 저는 미국이랑 프랑스 위주로 먹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공부가 됐는데요. 첫 모금 테이스팅 했을 때 와이프는 과실량이 많이 난다고 했어요. 제 지인분이 향이 바룰로 느낌인데 탄닌이 너무 가벼워서 이건 이탈리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탈리아 와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저는 장기 숙성에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강건함이 먼저 떠올라요. 이탈리아 전통 품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영빈 때는 이탈리아 와인 먹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고요. 네비올로나 산지오베제 같은 품종은 영빈 때 먹으면 잘 안 열릴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굉장히 산도도 너무 강하고 아니면 탄닌이 너무 두텁고 먹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비올로 산지오베제 같은 품종으로 영빈 때도 먹기 좋은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던 생산자라고 해요. 최근 경향이기도 하죠. 제가 느낄 때에도 비온티 산티 2011 빈티지는 탄닌이 너무 묽은 느낌이었어요. 탄닌이 뭐냐면 와인에 남아있는 껍질이나 씨에 많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텁텁한 느낌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올빈이 되고 숙성이 될수록 굉장히 부드럽게 녹아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맛과 향을 내요. 탄닌은 와인이 장기 숙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탄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애초부터 탄닌이 묽은 와인들은 장기 숙성을 잘 하지 못해요. 반면 바르비 BDM은 아직 단단한 탄닌의 촉감이 입을 감쌌고요. 산도가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이 생산자는 BDM 전통 생산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전통적으로는 원래 전통 생산자들은 강건하게 와인을 만들어요. 최소 30년 또는 20년 후에나 먹을 수 있게끔. 그 전에는 너무 텁텁해 아니면 너무 산도가 세 이런 느낌 때문에 먹기 힘든, 그게 바로 전통 생산자들이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와인을 먹을 때 70년대 먹어야 돼, 80년대 먹어야 돼, 90년대 먹어야 돼 하는 이유가 전통 스타일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전통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와인을 안 사요. 그리고 와일못들이 와인을 먹었을 때 야 이거 너무 맛없어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와인들이 또는 프랑스 와인의 그레이트한 와인들이 좀 소외를 받았어요. 외면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산자들은 빨리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영빈티지 때에도 먹기 편하게 만듭니다. 그걸 모던 스타일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래서 두 와인을 비교해서 먹으니까 어쨌든 BDM이 가볍게 만든 와인과 강건하고 전통 스타일의 와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문의 언어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듯이 수천 수십만 가지 와인들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평생 먹어도 몰라요. 근데 역시 이것도 맥락 속에서 비교하면서 먹어야 기억이 오래 남고요. 유의미한 테이스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테이스팅은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독일 피노누아인데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 피노누아는 역시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어요. 저와 제 지인은 이구동성으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을 찍었거든요. 이유는 상도가 아직 상당했고요. 탄닌은 아직 살짝 약한 편인데 어느 정도 숙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결정적인 근거는 더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서늘한 느낌은 피노누아, 향도 약간 피노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피노를 안 찍고 이탈리아 북부를 찍은 이유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런 와인들이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햇빛이 조금 적고 가을에도 상당히 추운 지방, 우리가 북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노누아 같은 품종들을 보통 북부에서 많이 키우고요. 기후에 따라서 어떤 와인 품종이 더 적합한가 이런 거는 전형적인 게 공식이 좀 있긴 있어요. 더운 지방에서는 당연히 피노누아가 못 자라고요. 햇빛이 너무 많이 받았고 당도도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국에서도 피노누아를 키우는 생산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북부 지방에 가서 보통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미국 피노누아는 당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달달해요. 오베르 피노누아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오베르 피노누아는 달달해요. 그래서 피노누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산도, 신맛과 그 혀를 딱 조여주는 그 산도가 미국 피노누아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피노누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노누아는 확실히 부리고니 피노누아가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피노누아는 특유의 파워랑 당도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다 보면 산도가 죽어요. 서늘한 느낌은 산도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도에서 시원한 산도가 좀 강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 서늘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기온, 위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건 독일 피노누아였어요. 실제 까보니까. 근데 저희가 북부 이탈리아, 북부를 찍었던 거는 잘한 건데 이게 약간 바를로 느낌도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그래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요. 이 독일 피노누아는 가격도 10만원 언저리라고 해요. 근데 국내 정식 수입도 되는 와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으면 10만원 언저리에 구하면 저는 가성비도 되게 훌륭하고, 이걸 가지고 브리고니 피노나 미국 피노를 다 섞어가지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음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프리에르 로코 니생 조지 2012 빈티지였어요. 자랑을 하자면 저만 정확하게 마을 단위까지 맞추었던 블라인드였습니다. 첫 향부터 비오디나믹, 넌필터링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향은 감초나 꽃향, 마곡간 향 이런 게 좀 터져 나왔었고요. 넌필터링이 뭐냐, 뭐 비오디나믹이 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분량 초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와인 컨텐츠를 따로 만들 때 반응이 좋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 저희가 다 이제 같이 먹는 분들이 얼굴이나 이런 게 공개가 가능하면 이거를 정말 그냥 카메라에 세워놓고 우리가 말하는 과정들을 다 노출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얼굴 공개하는 걸 다 꺼려 하셔서 이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나중에 이제 얼굴 공개하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저랑 같이 와인을 먹는 친구들하고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저만 유일하게 맞췄었는데 이거를 브리고뉴 피노누아 니생이라고 찍었던 근거는 뭐냐면 처음에 산도가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타닌의 촉감도 꽤 두텁게 남아있었고요. 피노누아 향도 좀 났었고, 그리고 감초나 장미향도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전 피노누아라고 생각을 했고, 영비는 아니고 적당히 익었는데 이 정도 타닌하고 이 정도 산도면 이거는 생산자가 굉장히 잘 만든 생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조금 동물적인 느낌, 그리고 푸른 느낌, 그러니까 비오디나믹,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이거를 내추럴 느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먹는 그런 약간 좀 싼 내추럴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사실 로컬을 먹어보면 저는 동물적인 느낌과 이런 느낌 때문에 리생조지 아니면 주브레 샹베땡 마을을 찍었어요. 와이프는 아예 삽질을 해서 신데르 피노누아라고 찍었어요. 두턴 타닌감 때문에. 오픈하고 보니까 프리에르 로코였죠. 프리에르 로코 생산자는 너무 유명하죠. 너무 비싼 와인이기도 하고 DRC의 공동 경영자이자 재작년에 타계에서 요즘 로크의 와인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요. 언제 먹어도 로크 와인은 특색이 굉장히 강하고요. 마을 단위 2012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닌이 두텁고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밸런스도 아주 잘 잡혀 있었고요. 향 역시 되게 다채로워서 먹기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브리고뉴 화이트랑 세 종류의 샴페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는데 제가 사실 샴페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잘 못 맞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피노 매니의 100% 이런 것도 나왔었고, 블라인드를 내신 분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굉장히 재밌었던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습니다. 어쨌든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정확하게 지역 품종 생산자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추론해 나가는 과정,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훨씬 중요하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소믈리에나 와인 마스터를 데려놔도 자주 먹지 않는 생산자나 품종 혹은 지역의 와인을 섞어 놓으면 못 맞춰요. 저도 많이 해봤고요, 같이. 다만 그것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전문가와 저 같은 아마추어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당연히 있죠. 자동차나 미술도 그렇듯이 와인도 이 세계에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향과 맛을 표현할 때 여러 문구들을 테이스팅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요. 그것을 통해 소통하고 고민하고 토론을 하면서 먹으면 와인이 더 맛있어지고요. 더 재미있는 게임, 지적 유의가 되는 것 같아요. 주류 중에서 이런 지적 유의, 맛과 향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품종, 나라별 특성, 그리고 고유의 역사적 히스토리까지 다채롭게 갖춰진 술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와인을 끊을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와인을 좋아하시는 지인분들하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면 와인의 매력이 한층 배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